네, 방금 전에 봤던 이 순위는 바로 말로만 짠물 아시아 경기대회를 8위로 알아봤고요. 이번 지금 순위를 볼게요. 2위는 바로 구당파가 꺼낸 신당론, 정치권 얘기가 바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구당파는 옛 것과 새 것이 아니라 바로 당을 구한다는 구당파가 꺼낸 새로운 당론이고, 야당의 혁신은 덜컥, 여당 혁신은 삐걱. 글쎄요, 뭐 둘 다 야당 여당만 다르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성규 차장, 이게 지금 구당 모임이 탄력을 좀 붙긴 한 겁니까? 예, 지난 22일 그 첫 모임을 가졌었고요. 정대철 상임고문과 정동영 상임고문, 추미애 전 의원이 그 주축이 돼가지고 이른바 중도 온건파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20여 명가량이 모여서 구국 모임을 열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 비대위가 친노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친노가 추진하고 있는 그 조그만 그 친노를 지지하는 세력만으로는 정당이 온전히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연을 더 확대하면서 노선도 조금 중도로 더 스펙트럼도 옮길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모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정치연합의 구당 모임, 친노 강경파 견제하면서 이대로 가던 위기다라고 해서 탄생한 구당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현수 기자, 어쨌든 이게 보면 구당 모임에서 신당 얘기가 나오는 네.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구당 모임의 주축인 정대철 상임 고문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신당 이야기까지 꺼냈는데요. 정대철 고문은 5선 의원 출신에 2003년 새천년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바 있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당을 구하자라는 취지에서 신당 창당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노년층의 마음을 얻어야 선거를 이기는데 지금 야당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밝히면서 중도 성향을 강화한 신당 창당에서도 나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대철 고문 같은 경우는 당시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추대할 때 비공개 회의에서도 뭐 테이블을 치면서 이렇게 하면 또 친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탄식을 한 바 있다고, 이미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실제로 당 내에서 볼 때 이런 명분을 갖고 신당 창당하는 게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선 약간 희박하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대철 상임고문이 저희 뉴스탑10 다음 프로그램이죠. 이동관의 노크에 지난주에 출연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도 신당 모델로서 신당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성은 없습니다만은 새롭게 당을 만들어서 새롭게 추진하는 모습으로 헝거떼버리고 새롭게 붙이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우리 당을 재기회돼. 그러나 본질은 크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으로 하는 것도 당 혁신 개혁의 중요한 포션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찬성이다. 신당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홍성규 차장, 그런데 신당이고 뭐고 다 좋은데 새로운 당을 만들려면 그만큼 유력한 인물,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대철 상임고문도 조금 전 인터뷰에서 보셨다시피 그 당에서 떼어낼 건 떼어내고 붙일 건 새로 붙여야 된다. 이래서 신당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긴 했는데, 그렇게 떼어 붙여서 만든 게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지난 3월이었죠. 안철수 그 새정치 그 추진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새롭게 바꿨지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지방선거에서 패배해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새롭게 논의되는 구당파 모임에서 그나마 대선 주자급으로 불렸던 것은 정동영 상임고문 정도인데, 정 상임고문 역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배를 하면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인 거라서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그 신당을 추진하기 위한 구신점이라고 딱 두드러지는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이고, 이런 목소리들이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다른 변화를 모색하는 목소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친노계의 자장으로 불리면서 비대위원회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다가 이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그 장애투쟁도 이끌고 본인이 직접 반신 농성도 하면서
집토끼들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중도 온건파 모임인 구당파 모임이 얘기하는 건 집토끼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 외연을 넓혀서 산토끼들도 잡아야 된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집토끼, 삼토끼로는 제가 2009년 민주당을 출입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맨날 반복하는데요. 당을 쪼개고 신당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한번 자기들 스스로 고찰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소식 하나 들어보니까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됐던 한 당직자가 다시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지난 2일 날 그 당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에 한 여기자를 상대로 해서 성추행이 이루어졌고 이 해당 피해 여성 여기자가 당에다가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해달라. 그때 민주당의 당시 대변인이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A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인사위에서 해임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이라고 그러면은 이미 당에서 추출이 된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이 인물이 지난 2일 인사에서 최고위직 당직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직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건데요. 예. 국회직 1급 공무원이면은 일반 부처의 1급 공무원과도 맞먹는 직입니다. 대단한 직책이네요. 더더군다나 새정치연합이 지금 비대위를 구성하고 당의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데 과거 인사, 그것도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인사를 그대로 여태까지 당 한 구석에 모셔뒀다가 1급 최고위직 인사까지 발령한 건 이게 과연 혁신의 의지가 있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아니고 지지율이죠.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지 야당 이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건 비판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현수 기자. 보니까 새누리당도 좀 개파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먼저 좀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할게요. 서청원 최고위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른 최고위원들하고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분명히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어느 때는 독선 독주한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당이 또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하고 좀 저거 한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그게 무슨 그 자체가 개혁이 아니죠. 네, 서청원 최고위원의 라디오 이게 인터뷰였는데요. 지금 보면 김무성 대표가 김기춘 비서실장 할 때 작심하서 하듯이 그런 그렇죠. 뉘앙스인 것 같아요. 누구를 향해서 하는지 이름은 안 나왔지만 다 알고 있죠.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사실상 직격탄을 날린 거고요. 예. 독선 독주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그 독선 독주를 한다고 비판했던 사람이 김무성 대표였거든요. 일부 소수의 친박계 인사들로만 청와대와 소통하고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던 김무성 대표가 정작 대표가 되더니 당 혁신위원회를 꾸리면서 자기 사람으로만 데려왔다. 그게 개혁이냐 혁신이냐 이렇게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이야기는 라디오 인터뷰뿐만 아니라 당 회의 공개석상에서도 했었습니다. 사실상 작심 발언으로 봐야겠죠. 그동안 서청원 최고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참석하더라도 공개 발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발언은 엄청 계획된 고도의 작심 발언으로 보이고요. 또 사실상 지금 친박계가 서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친박계를 놓고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당 체제는 지금 김무성 대표 체제로 색깔을 달리하고 있고 또 게다가 김무성 대표가 최근 당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조광특위를 꾸려서 당 조직도 재정비에 나설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혹시 친박계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지금 집단 위기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친박계가 서청원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뭉칠 수 있을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핵심은 김무성 대표의 허니문 네. 신혼여행이 길지 않을 것이더라고요. 홍성윤 차장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그렇게 하면 서청원 최고위원의 말처럼 이게 정말 친박이 구심점으로 똘똘 뭉쳐서 다시 합칠 수 있을까요?
뭐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도 새정치연합 그 설명을 드리면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구심점을 만들 수도 있는 얘기고 지금 당 내에 있지는 않지만 당 바깥에서 지금 경제 활성화를 선두주자로 일하는 사람이 있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원조 친박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초이노믹스까지 들고 나와서 지금 경제 활성화 부르짖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국민이 역시 이것도 원하는 정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꽉 막혔는 것 같았는데 내부 속사정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